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75세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사교 댄스 배우며 생긴 일. 서울에 사시는 순자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 듣다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75세 할머니와 45세 남성 강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75세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어요. 50년을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큰딸 미영이는 캐나다에 살고, 작은딸 수영이는 부산에 살고, 아들 민수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TV 보고 책 읽고 그냥 그럭저럭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라고 부르다가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정말 허전했어요. 그런 생활이 3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순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자야, 너 이렇게만 지내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 해. 무슨 일? 경로당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 한번 가봐. 경로당. 가본 적은 있지만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화투 치고 그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순이가 계속 권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웬 젊은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오늘부터 사교 댄스 강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교 댄스라니 저는 평생 춤 같은 거 춰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할머니들, 겁내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준혁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을 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춤추면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벌써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5세라고 새로운 걸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사교 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레슨 날이 됐어요. 경로당에 할머니 7명이 모였어요. 다들 70대였는데 저보다는 조금 젊었어요. 자,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준혁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우아하고 멋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시고
턱은 살짝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순자님 등을 조금 더 펴보세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살짝 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자가 저를 만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였지만 가슴이 좀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기본 스텝을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천천히 스텝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발이 잘 안 따라줬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집에서도 연습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연습해 봤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서 뭔가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느낌. 두 번째, 세 번째 레슨을 받으면서 점점 춤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준혁 선생님에게도 뭔가 끌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선생님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순자님, 오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네. 리듬감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선생님이 개인 레슨을 제안했어요. 순자님, 다른 분들보다 실력이 빨리 늘고 계세요. 개인 레슨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개인 레슨이라니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경로당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아까워서 그래요.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개인 레슨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에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둘이서 개인 레슨을 시작하고 선생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순자님, 이번에는 왈츠를 배워보겠습니다. 왈츠, 정말 우아한 춤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리드해 주면서 1, 2, 3, 1, 2, 3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춤추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 실수해서 선생님 발을 밟기도 했지만 괜찮아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그랬어요. 항상 웃으며 이해해 주었어요. 레슨이 끝나고 차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회사 다니다가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이혼했어요.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요. 이혼,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드셨겠어요. 뭐, 이제는 괜찮아요. 순자님은 자녀분들이 다 어디 계세요? 제 가족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2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준혁 선생님을 기다리는 마음, 레슨 받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마음, 집에 와서도 선생님 생각이 나는 마음, 이게 뭘까 싶었어요. 75세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레슨을 받다가 탱고를 배우게 됐어요. 탱고는 다른 춤보다 더 가깝게 춰야 하는 춤이었어요. 순자님,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선생님이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어요. 혹시 선생님도 저에게 뭔가 느끼는 걸까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이런 마음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75세 할머니가 45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요즘 경로당에 자주 가더라. 젊은 남자랑 춤춘다더라. 나이도 생각 안 하고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이도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순자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뭘 이상하게 생각해? 너 혹시 그 춤 선생님한테 뭔가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순자야, 조심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 30살 차이가 나죠.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나이가 전혀 상관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75세 할머니의 모습, 주름진 얼굴, 늙은 몸, 이런 내가 45세 남자에게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운 건가. 며칠 후에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춤 배우신다면서요? 응,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런데 개인 레슨도 받으신다고요? 누군가 민수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응, 그게 더 잘 배울 수 있어서. 어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 또 나이. 민수야, 엄마가 춤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춤 배우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가깝게 지낸다니?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소문. 무슨 소문? 무슨 소문? 어머니가 그 선생님한테 뭔가 감정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뭘 그만둬? 춤, 레슨, 그만두세요. 왜 내가 그만둬야 해? 어머니, 체면도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 명예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명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한 시간을 포기해야 하나요? 민수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레슨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혁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 선생님, 그냥 좀 바빠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선생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순자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결국 만나게 됐어요.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순자님, 혹시 제가 선을 넘었나요? 선을 넘었다니요? 춤을 가르치면서 너무 가깝게 대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뭔가 느꼈나 보네요. 선생님,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순자님,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75세 할머니고, 선생님은 45세. 순자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네, 저도 순자님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정말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선생님, 농담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순자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순자님, 저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순자님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여성이라니. 75세 할머니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선생님, 저는 주름도 많고 늙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님의 마음, 순자님의 영혼이 아름다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순자님, 울지 마세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 자식들도 반대하고. 순자님,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행복, 그런 걸 생각해 본 게 언제인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제 행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네 소문이 더 심해졌어요. 순자, 그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만났대. 손까지 잡고 있더래. 나이도 모르고 정말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순이가 와서 심각하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너랑 그 춤 선생님이 뭔가 있다고. 뭔가 있다니? 순자야, 솔직히 말해. 너 정말 그 남자 좋아해?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좋아해. 아이고, 순자야, 미쳤니? 왜 미쳤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 나이가 뭐가 중요해? 순자야,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너를 진짜로 좋아할 것 같아? 왜 안 좋아해? 순자야, 현실을 봐. 너는 75세 할머니야. 그 남자는 45세 젊은 남자고, 현실, 또 현실, 며칠 후에 큰딸 미영이가 캐나다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미영이에게 연락했나 봐요. 미영아, 왜 갑자기? 엄마, 민수가 연락했어요. 엄마가 이상한 행동한다고. 이상한 행동이라니. 작은 딸, 수영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정말 춤 선생님이랑 뭔가 있어요? 자식, 셋이 모두 모여서 저를 추궁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뭘, 솔직히 말해? 그, 남자 좋아해요? 엄마, 대답해주세요. 응, 좋아해. 그, 순간, 자식들 표정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미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엄마, 나이가 75세인데 45세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나이가 뭐가 문제야?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 왜 창피해야 하죠? 수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아버지,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죄스러웠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뭘, 그만해? 그, 남자랑 만나는 것,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야 하죠? 자식들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최후 통첩할게요. 최후 통첩이라니. 그, 남자랑 관계,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엄마, 우리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뭘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엄마,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어요. 신경 쓰지 않겠다고요? 엄마, 선택하세요. 가족을 택할 건지, 그 남자를 택할 건지 선택하라고요? 왜 선택해야 하죠?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엄마,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엄마 걱정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걱정,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며칠 생각해 볼게. 엄마,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준혁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준혁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자식들의 반대, 동네의 소문. 선생님, 죄송해요. 순자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순자님,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자님, 가족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언제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순자님, 저도 순자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로 충분해요. 더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욕심. 75세의 사랑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춤춰요. 순자님, 제발. 선생님이 음악을 틀었어요. 왈츠, 우리가 처음 배운 왈츠, 마지막 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애틋했어요. 123, 123.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천천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님, 행복하세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자식들에게 결정을 알려줬어요. 춤 그만둘게.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은 기뻐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음식 맛도 없었어요. 준혁 선생님 생각만 계속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다른 할머니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순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자야, 잘했어. 정신 차려서. 응, 그
남자도 이제 안 온대. 다른 곳으로 갔다더라.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어디로? 글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더 이상 경로당에는 안 온대. 선생님도 이 동네가 불편했나 보네요. 저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자식들이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자식들이 자주 와주니까 좋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준혁,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설렘,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이 그리웠어요. 가끔 혼자서 춤을 춰봤어요. 거울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123, 123 하지만 혼자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파트너가 있어야 춤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준혁, 선생님과 함께 춤추는 꿈. 정말 행복한 꿈이었어요.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니까 더 서글펐어요. 이런 마음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순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무슨 큰일? 그 춤 선생님 사고 났대. 뭐라고? 교통사고 심하게 다쳤다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디서 사고가? 강남 쪽에서 오토바이랑 부딪혔다더라. 지금 어디 병원에?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더라.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준혁, 선생님이 다쳤다니. 순자야, 너 설마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순이야, 나 잠깐 다녀올게. 순자야, 안 돼. 또 소문날 것 같아.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삼성병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조용히 갔어요. 준혁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정말 많이 다쳤더라고요. 선생님, 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더라고요. 순자님, 어떻게,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걱정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 정도 되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 지원아, 왔구나.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선생님의 딸인가 봐요. 이분은 아버지가 춤을 가르쳐 드린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딸이 나가고, 선생님, 따님이군요.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정말 어리네요. 선생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손녀도 있는데,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젊은 딸을 보니까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더 느껴졌어요. 준혁, 선생님은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고, 저는 대학생 손녀를 둔 할머니고, 이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게 정말 현실적일까 싶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75세 할머니의 모습, 아무리 마음이 젊다고 해도 겉모습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지를 좋아하는 75세 할머니를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선생님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준혁, 선생님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순자님, 제가 퇴원하면 다시 선생님, 제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뭘 결정하셨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요. 순자님, 선생님,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나이도, 환경도, 사는 세상도. 순자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 중요해요. 선생님 딸을 보니까 현실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순자님,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겠어요. 순자님,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후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해도 감수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끝이 났어요. 그 후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동네 할머니들과 가끔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겉으로는 평범한 75세 할머니의 삶.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리움이 있었어요. 준혁,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 춤추며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 기억들이 가끔 떠올랐어요.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돼요. 하지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과 관계가 나빠졌을까요? 동네에서 더 큰 소문이 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순이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순자야, 그 춤 선생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결혼한대. 결혼? 가슴이 뜨끔했어요. 누구랑? 40대 여자라더라. 같이 춤 가르치는 사람이래. 40대 여자,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언제 결혼해? 다음 달에 한다더라. 다음 달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혁 선생님이 행복하다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저와 헤어진 지 겨우 6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다니 저에 대한 감정이 진짜였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순 없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서예,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춤만큼 설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엄마, 요즘 밝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여요. 안정. 됐다고 해야 할까요? 체념했다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요.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하루하루를 1년 정도 지나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준혁 선생님을 순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결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순자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가볼게요. 네. 순자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77세가 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준혁 선생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후회하냐고 다시 물어보시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첫째,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75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는 것.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 셋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을 수 있고, 가족을 선택하면 사랑을 포기해야 하고, 넷째,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 비록 짧았지만 준혁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할머니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5세라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가슴이 뛴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둘째, 하지만 신중하세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가족,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셋째,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을 거예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넷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자식들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해가 돼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75세 어머니가 갑자기 45세 남자를 좋아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체면도 신경 쓰였을 거고 동네 소문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들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걱정해서 비록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에게 고마워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자주 찾아와 주고 건강 챙겨주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하고 경로당에 가서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저녁에는 TV 보거나 책 읽거나 주말에는 자식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특별한 건 없지만 평온해요. 큰 기쁨도 없지만 큰 슬픔도 없어요. 가끔 준혁 선생님 생각이 날 때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게 있어요. 춤, 준혁 선생님과 함께 췄던 그 춤들, 왈츠, 탱고, 폭스트롯, 그런 춤들이 아직도 그리워요. 가끔 혼자서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춰봐요. 하지만 혼자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춤은 파트너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니까요. 준혁 선생님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파트너를 찾기 어렵겠죠. 77세 할머니를 파트너로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남편과 50년을 살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혼자 지낸 3년도 빨리 지나갔고, 준혁 선생님과 함께한 몇 개월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까 싶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가족, 친구, 이웃,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완전히 억압받을 필요도 없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좀 더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단지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도 제시해 보세요. 춤을 배우고 싶어 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게 해드리고, 외로워하신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을 했어도 후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준혁 선생님을 선택했다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후회했을 거고, 가족을 선택해서 지금 준혁 선생님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완벽한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선택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족을 선택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저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랑이 뭘까요?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저는 준혁 선생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생각해요. 그 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은 꼭 소유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그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준혁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재미있는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험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순자, 그래도 용기 있었어. 75세에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 요즘 할머니들 중에 순자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말들을 듣게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순자가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봤다면 어땠을까? 77세 된 지금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때 춤을 췄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도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가벼운 체조도 하고 춤은 못 추지만 몸을 움직이는 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또래보다는 건강한 편이에요. 병원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약도 별로 안 먹어요. 준혁 선생님이 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덕분인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처럼 혼자 지내는 할머니들,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순자, 언니, 저도 춤 배워보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요. 물론 준혁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단지 춤의 좋은 점들만 얘기해주죠. 춤 정말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언해주고
있어요. 가끔 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할머니들을 보면 뿌듯해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 많이 컸어요. 큰딸, 미영이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 딸, 수영이의 딸도 고등학생이에요. 가끔 한국에 놀러 온 손자가 물어봐요. 할머니, 춤췄다면서요? 응, 잠깐 배웠어. 멋있어요. 할머니가 춤춘다니. 할머니, 춤 가르쳐줘요. 젊은 애들은 이해하더라고요. 75세에 춤을 배운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하고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손자들을 보면 기특해요. 6개월 전쯤에 순이를 통해서 또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 선생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부인이 임신했다더라고.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축하해주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왠지 서운했어요. 저와 헤어지고 2년 만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 거네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45세 남자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저는 그럴 수 없지만 선생님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준혁 선생님을 사랑해요. 77세 할머니가 49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이란 건 나이로 조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선생님도 새로운 가정이 있고 아이도 생길 예정이고 저는 77세 할머니고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처음 춤을 배웠던 그 설렘, 선생님과 함께 춤췄던 그 행복감, 그런 감정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75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의 50년은 정과 습관이었다면 준혁 선생님과의 시간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했던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5세든 80세든 85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완벽한 행복은 어차피 없어요. 하지만 작은 행복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서 춤을 춰요. 준혁 선생님과 함께 췄던 그 춤들을,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기억들이 제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따뜻한 추억들을 만드시길 바라요.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후회하며 사시지 말고 도전하며 사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순자님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첫사랑, 그리고 아픈 이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도 무시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순자님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